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잠시 후 8시 8분입니다. 우주로 향합니다. 자, 다누리가 발사 그리고 예정된 임무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이렇게 등등 이어서 세계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네, 발사 1시간쯤 뒤에 지상국과 첫 교신도 가능한데요.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균호 세종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긴장되면서 나중에 또 즐겁고 뿌듯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달 탐사, 뭐 아폴로 11호 이런 느낌 정도인데 뭐 신기하다 이 정도인데 지금 현직에 이렇게 관련 전공을 하시는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공학도 입장에서는 달 탐사선 우리가 발사를 한다.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먼저 많이 설레는데요. 예. 네. 저희도 설레는데 먼저 누리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다누리호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연구 개발진에게 어쨌거나 올릴 수 있게끔 됐으니까요. 그거 자체로도 성축하와 함께 이렇게 존경을 좀 표하고 싶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항공우주 분야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우주 분야는 더 심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누리호를 이제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그 실용급 우주 발사체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누리호도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같은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옆에서 네.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예. 누리호 발사 성공도 세계 7번째였고 다누리도 성공을 하면 또 7번째예요. 기분 좋은 숫자가 또 7이고요. 예. 어떤 느낌이세요? 오늘 발사에 대해서? 네, 제가 저기 학교로 오기 전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위성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군요. 2008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국형 달 탐사선에 대한 기획 연구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지금 다누리의 개발에 사용됐던 뭐 요구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담당했던 분야의 어떤 개념 설계도 수행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실현돼서 이렇게 10년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네. 이렇게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돼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발사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참 감격이고 또 저기 많은 또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오셨네요. 뭐 제가 많은 건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라는 데에서 좀 그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시게 해주셔서 그 관련된 수고를 해주신 네. 연구진과 또 이제 각종 기관들 담당자분들한테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현장에서 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일반 그 보는 분들보다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렇게 두 분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다누리호가 3일에 발사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에 발사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왜 미뤄진 겁니까? 뭐 지금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이제 그 다누리를 발사할 스페이스X에서 만든 펠콘 9이라는 발사체가 네. 재사용을 하는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재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재사용을 해서 한 발사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검 상황 중에서 조금 수정 사항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며칠 지연됐는데 저거는 큰 지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재사용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재사용을 원래 하기 위해서 만든 발사체인가요? 어떤 발사체길래 재사용을 하나요? 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송호성 발사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누려도 그렇지만 연료를 다 쓰게 되면 불필요한 부품들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해가지고 폐기를 해서 쓰지는 못하는데 네. 스페이스X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발사 비용을 줄이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재사용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다 쓴 1단 로켓 엔진이 그 지구로 추락해서 불타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일정한 장소로 돌아와서 착륙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한 번 더 발사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수리하거나 그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사용 발사체를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사용 발사체라고 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팰컨 9의 발사 성공률, 신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팰컨 9은 2010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서요. 비행 시험을 시행을 해왔었는데 현재까지 약 한 167회 정도 이미 비행 시험을 했고요. 비행을 했고요. 네. 그 중에 165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98.8% 정도의 이제 발사 성공률 확률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이러한 신뢰도가 이제 실제로 성공의 가장 큰 관점, 뭐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사용이니까 그러니까 중고 발사체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1단, 2단 같은 게 만약에 분리가 되면 뭐 바다나 어디로 떨어지면 그걸 다시 주워서 수거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정비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다에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요. 네.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뭐 바다 위에 함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지가 될 수도 있고 예. 정해진 궤적에 따라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안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아,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돼서 그 장소를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오늘 발사하는 곳이 미국 플로리다주 동남쪽 끝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적도에서 가장 가깝다 그래서 거기서 발사한다는 얘기 있는데 미국에서 발사하는 이유가 스페이스 X 때문에 미국에서 발사한 건가요? 그럼? 제가 뭐 시스토리를 잠깐 배경을 들어보면은 네. 일단 그 원래는 처음에 그 2008년도에 기획할 때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500k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리호 개발진들이 이제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부가적인 그 킹모터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부착을 해서 달로 직접 가는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했는데 네. 이제 그 누리호가 이제 처음 개발되고 또 개발도 좀 시간도 걸리고 아직 신뢰성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누리호로 발사하기는 어려워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 발사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것이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 X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미국에서 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페이스 X가 또 재활용 발사체라고 한다면 네.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예. 기존 비용의 한 50% 이하까지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라 해서 약간 여러 번 쓴 거기 때문에 예.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기술적으로 이제 그 재사용하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스페이스 X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5번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최근 기록은 13번까지 하나의 발사체로 13번 동안 발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번 쓴 재사용 발사체를 하더라도 예. 가격 자체가 몇백억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이제 스페이스X가 거의 독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스페이스 X가 재활용인데 13번까지 최근에 사용했다 하나로 네. 로켓이. 그럼 우리나라 오늘 발사하는 다누리는 그러면 몇 번째 재활용하는 건가? 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바로는 6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안정성 면에서는 그 안심해도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근데 한 가지 사례 13번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여러 번 나와줘야 이제 확률 통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안정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누리호가 나중에 좀 안전성이랄까요? 신뢰도가 강화가 되면 나중에는 누리호로 이 달 탐사 탑재체를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로는 일단 누리호의 임무는 이제 700kg의 위성을 1.5톤의 위성을 이제 700km의 고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누리호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누리호 이후에 진행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는 좀 더 무거운 우주 비행체를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변수가 바로 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상 상황이 좋아야 할 텐데 지금 날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네. 현지 소식으로도 꽤 네. 우호적인 날씨이고 80% 이상 좋은 조건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기상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뭐 번개나 웅내 같은 것들은 항상 이제 고려해야 되는 순위에 있는 것들인 거고요. 이런 점들만 없으면은 오늘 무난하게 발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6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많은 그 국민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 상식은 조금 다 채워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누리호도 뭐 기립했다. 그리고 준비 과정, 연료 주입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지금 그러면 8시 8분이면 지금 한 18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발사 한 40분 전에 네. 이제 연료를 주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정확히 네. 한 38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료 주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35분 전에 이제 발사체의 자동 운용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발사체 자체가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쭉 점검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사 15분 전이 되면 그 원래 외부에서부터 다누리에 이렇게 전원을 주고 있었던 거를 이제 외부 전원을 차단하고 다누리 내부에 있는 전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누리호가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혼자 알아서 해야지. 네. 그런 상태가 되고요. 현재 이제 그 상태가 되기 직전 직전이네요. 혹은 네. 그런 정도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는 남은 시간 18분 동안은 어떤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분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와 순서대로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개입은 거기서는 지금부터 빠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발사가 이제 점화돼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38분, 40분쯤 전에 연료를 주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결정의 요인은 뭐예요? 발사를 지금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따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신데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상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재 시점에서의 우주에서의 상황, 예를 들면 펠컨 9이 올라가다가 어떤 다른 물체하고 충돌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점검이 될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기계적인 그 발사체 내부에 기계적인 혹은 정기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점검 과정에서 뭐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네, 누리호 때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누리호는 사실 처음부터 성공을 하진 못했잖아요. 이 다누리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발사체의 그 신뢰도가 네. 많이 검증됐고 성공률도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숫자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건 나머지 1~2%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좀 사람 밖의 영역이라 가지고 네. 예, 그냥 그거는 하늘에 지금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달 탐사선 하면은요, 저는 바로 생각이 나는 게 그 아폴로 11호 타고 우주인이 발의 표면에 딱 발을 내딛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누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 행성 탐사 기술이 아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기술만 있다 보니까는 네. 바로 착륙선을 개발해서 투입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요 다누리도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시험용 달 궤도선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확보했던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달 궤도선이란 걸 시험선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 기술을 한번 시험해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한번 본격적인 궤도선을 한번 투입하고 그다음에 착륙선을 이제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변경돼서 이 다누리가 그냥 궤도선이 되었고 네. 2030년 후에는 이제 좀 더 크기를 키우고 연료도 좀 많이 넣어서 착륙선으로 이제 개발해서 아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궤도선, 착륙선 이렇게 좀 다른 거네요. 네, 궤도선이란 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 주변을 공전하면서 이제 달의 표면을 관측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고 네. 착륙선은 말 그대로 달 표면에 착륙을 해서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로버로 해서 소형 로버트를 내려보내서 로버가 이제 스스로 자율 이동하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그런 용도로 임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하는 다누리는 달 탐사선인데 달 착륙선은 아니고요, 달 궤도선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전해드리면서 달 궤도선 이런 용어도 쓰고요. 달 탐사선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근데 말씀하신 달 착륙선은 그래 착륙하는구나. 이번 다누리는 아니야 알겠어요.
달 궤도선이 도는 거 알겠어요. 근데 탐사선은 요거 두 개 합쳐서 그냥 좀 폭넓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달 탐사선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네. 더 광범위한 용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 이번에 발사를 하고 성공을 하면 달에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왜 달 탐사선을 쏘며 달 주위를 돌며 왜 달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연구자들마다 또 다른 의견이 될 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멀리는 혹은 가장 익숙하게 들리는 얘기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영원히 인간들이 지구에 살 수 있을 것이냐. 언젠가는 우주에 가서 이주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어릴 때 진짜 영화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에 하나의 전초 기주로 달에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화성에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화성에 가기 전에 달에 먼저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달에 이제 지구에서 되게 가치 있게 쓰이는 광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네. 탐사 결과들이 분석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수해서 지구에서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원 활용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달에 가야 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누리가 달에 가잖아요. 그럼 다누리의 임무는 뭡니까? 네, 지금 임무는 크게 6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섀도우 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달의 극지방이나 뒤편을 촬영하면서 이제 물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물의 흔적이 확인되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계획에 네. 활용해서 이제 우주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5가지 탑재체에 대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실험과 또 달 표면의 어떤 지질 상태 또는 표면 상태에 어떤 입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임무로 사용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탑재체를 싣고 지금 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누리입니다. 6개인데 좀 읽어드리면요. 먼저 자기장 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경희대에서 만들었고요.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도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인터넷 탑재체도 있고요. 고해상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을 했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그리고 영구 음영 지역 카메라 이게 바로 섀도우캠인 거죠? 네, 나사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워 보여요. 네, 네. 각 탑재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아까 섀도우캠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2.5m 정도 돼서 2.5m 되는 물체를 하나의 이제 픽셀로 인식을 해가지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표면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2030년 이후에 달 착륙선이 착륙할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이제 활용할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광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달 표면에 구성 물질이나 이런 표면 상태 이런 것들이 따라 가지고 빛이 이제 반사되는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네. 그걸 측정해 가지고 이제 달 표면의 상태라든지 구성되어 있는 입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서 네. 보여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마선 분광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달 표면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물질, 예를 들면 헬륨3나 철, 각종 광물들에 대한 그래서 뿜어 나오는 방사되는 이제 감마선을 측정해가지고 네. 달 표면의 지질 상태를 이제 구성하게 있나? 되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주 인터넷은 이제 심우주 통신의 일환으로서 이제 네. 멀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제 지구와 인터넷이 가능한 건지를 동영상이나 문자 등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되겠고 이제 자기장은 달 표면에 자기장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 네. 좀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밌는 게 그 동영상 중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튼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데 세계 최초로 이제 시도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터넷이 되냐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서 달에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한 걸 바로 지구로 내려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달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2월쯤에 이제 올해 12월쯤에 다누리가 이제 달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 1월쯤에 이제 시험 운행을 할 거고요. 네. 2월부터 이제 미션에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안정화돼서 궤도를 이제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이제 지상국하고 협의해가지고 BTS의 그 다이나마이트를 그 달에서 예. 네. 달에서 음원을 틀고 네. 그 소리를 다시 지구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달에서 들리는 BTS의 노래는 어떻게 들릴지를 이제 네.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8시 8분에 발사가 되니까 이제 8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펠컨 9의 스페이스X사의 펠컨 9에 실려서 우리 달 궤도선, 달 탐사선 다누리가 이제 우주로 발사가 됩니다. 임무까지 지금 들어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달까지가 아폴로를 봤을 때도 한 4일 정도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한 4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탐사선은 달까지 가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가?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정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달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달에 가는 길부터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네. 내비게이션이 돼주세요. 생각처럼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가는 겁니다. 네, 달에. 직선으로 가면 안 되나요? 직접으로. 네, 음. 가장 단거리로 예를 들면은 아폴로 11호가 했던 것처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직접 전위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달에 이제 지구에서부터 지구의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 증분을 얻어가지고 지구 궤도를 벗어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달 궤도로 진입하는 형태를 우리가 직접 궤도 직접 잠시만요. 전이기- 지금 이게 저희가 그 현장 그 플로리다주 스페이스X 펠컨 9이 기립되어 있는 상태의 화면을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펠컨 9 로켓, 그러니까 발사체 안에 맨 위에 다누리가 이제 실려 있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소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 모습 보고 계십니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네, 날씨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발사체 스페이스X 펠컨 9의 블록 5에 실린 다누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발사체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쭉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70m라고 해요, 높이가. 그런데 다누리는 크기가 좀 작잖아요. 네. 예. 다누리는 보니까 소형차 크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한 약 2m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입니다. 저 네. 그 교수님 저 그 세워져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게 펠컨 9 발사체잖아요. 네. 그 옆에 있는 길다란 거 4개 정도는 뭐예요? 이제 낙뢰 같은 것들을 발사체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런 보조 설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 그 누리호 발사할 때도 저런 게 옆에 있었나 네, 보죠? 있습니다. 예, 옆에 그렇군요.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아까 그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까지 가는 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그 직접 전위 궤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폴로 11호가 이제 썼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가면은 보통 한 4일 내외로 걸립니다. 뭐 네. 3일에서 한 6일 정도에 걸려서 이제 달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네, 되게 정밀하고 항법도 정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추력의 성능도 되게 높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가장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지구의 궤도를 타원형으로 여러 번 돌아가서 네. 점차적으로 이게 달에 가까워지는 방법. 그래서 타원을 좀 더 넓히면서 맞습니다. 예, 예. 차근차근 넓히면서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방법. 요걸 우리가 이제 위상 전위 궤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 다누리호도 처음에 이 궤도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 전위 네. 방법을 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고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누리호에 있던 연료를 계속 소모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고도를 올리려면은 한번 추진력을 발생을 시켜서 예. 다음 고도로 넘어가고 다음 고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적정한 양의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다누리호가 개발이 되면서 550kg였던 중량이 이제 뭐 탑재체의 중량도 증가를 했고 탑재체의 양도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680kg대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추력이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력을 많이 쓰게 되면 연료가 많이 소모가 돼서 실제로 달에 도착해가지고 달에 운용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도착하면 이제 기진맥진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기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료가 이제 부족해지는 상태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료가 부족해진 상태로 해서 운용 기간을 좀 단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 네. 근데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섀도우캠이 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되려면 한 1년 정도의 임무 소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네. 강구를 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우리가 탄도 달 전위 궤도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용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탄도 달 전위 궤도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작용을 하고 있고 원심력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포인트들에 가면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어떤 포인트들은 이 중력장이 서로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힘의 평형이 딱 이루어지는 점이 네. 있습니다. 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라그란지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점에 가면은 이제 그 점까지만 가면은 굉장히 작은 추력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어느 한쪽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혹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훨씬 더 적은 추력으로 이렇게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평형 포인트에 간 다음에 적은 추력만 가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원래 행성이 가지고 있던 중력을 이용하는 형태의 네. 이제 전위 궤도를 쓰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탄도 전위 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중량이 다누리호의 중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궤도 전위 방식을 바꿨는데 그 바꾼 방식이 탄도 달 전위 궤도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화면이 또 현장의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날씨가 오른쪽 화면 보니까 상당히 구름도 있고 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속 그 연기가 나잖아요. 저거는 뭐 냉각수인가요? 뭔가요? 보통 누리호 발사 때도 보셨을 텐데 이제 추진제를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뭐 영하 180도에서 이제 액체 상태니까 네. 이제 상온에 노출되면은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로켓 벽면에 외부 벽면이 이제 그 결빙이 되면서 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멋있네요. 오른쪽도 네. 사진이 아니라 지금 현장 그 연기가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미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자동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계속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발사 이후에는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륙해서 한 1, 2분 내가 왜냐면 안정적으로 이제 로켓 엔진이 작동해서 이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고 예. 이제 일단 로켓 엔진이 다 분리돼 가지고 이제 네.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력을 소모했는지 하고 그 후에는 이제 2단 로켓 엔진이 작동을 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연료를 다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사히 분리하는 다누리하고 발사체가 네. 분리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만 보면 기분이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누리호도 날씨가 그때 흐리다고 했는데 굉장히 맑았거든요. 좋았죠. 지금 네. 현장 플로리다주 날씨가 굉장히 맑은 상태입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47, 46초 곧 긴장되는 시간이 됐네요. 예. 이게 네, 저희가 지금- 또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 것과 또 미국이니까 시차가 이제 뭐 딜레이가 한 몇 초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3, 2, 1 발사합니다 했는데 좀 늦게 발사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30초, 25초 네, 남았습니다. 25초 남았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카운트다운을 보면은 예. 긴장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가만히 보고만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 한 10여 초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긴장감을 다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잠시 한번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다른 각도에서 바누리를 실은 스페이스X 펠컨 9 발사체. 현장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발사가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뿜어져 나오네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누리호 때도 굉장히 많이 그런 모습이 그 장관이었는데 Launch director has given the final go. All systems are go for 조금 launch. 그 다시 저희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네요. 지금 이제 30초가 남았네요. 아까 카운트 그 숫자가 조금 잘못됐나 봐요. 지금 현장 목소리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20초 전이라고 합니다. 15, 14, 이때 현장의 상황을 가만히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14, 13, 12, 6, 11, 5, 4, 3,
4, 9, 3, 8, 2, 7, 1, 6, 0. 5, 4, 3, and liftoff. 2, 나누리 가자, 달로. And liftoff. 자,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발사됐습니다. 영화 보는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듯이 1, 2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화면에서. 어느 정도 되면 화면에서 많이 멀어지면서 놓치더라고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발사가 됐고요. 점화가 되고 나서 전방적으로 발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1단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은 누리호의 추력이 한 300톤쯤이었는데요. 네. 팔컨 9 같은 경우는 한 750톤? 그 정도 되거든요. 한 네. 2배 이상 정도 됩니다. 예. 네, 그 엔진들이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2단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차례차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단 분리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아마 곧 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보여요. 네. And there was max Q. So the engines are coming back up to full power. 지금 잘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단 분리 그리고 2단 분리. 이거는 또 그 팔컨 9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인가 보죠? 네. 와, 저렇게 지구가 보이네요. 팔컨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상업용 발사체다 보니까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고 어떤 위성들을 이렇게 이제 우주에 올려보내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서비스를 되게 잘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네, 굉장히 굉장히 선명한 선명하게. 느낌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날씨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이변에 대한 그 변화 없는 것 같고 불꽃이 저렇게 나가는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마치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지에서 보내주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로켓의 윗면에 부착된 화면으로 또 아래쪽을 저렇게 보고 있네요. 굉장히 새로운 화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저 세 가지 기둥이 있는 저 화면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바로 네. 실시간으로 스페이스 X에서 보내주는 화면을 보기 때문에 어느 건지 확실히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사실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의 카메라이고요. 오른쪽 거는 지금 떨어진 게 일단 네. 뭐 분리인가요? 일단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분리가 된 네. 화면을 지금 현장으로 봤습니다.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예. 화면 오른쪽은 이제 2단 로켓 엔진이고 이제 점화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모습을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 일단 분리하는 모습이 정말 실시간으로 이거 스페이스 X사가 이런 그걸 잘 준비를 했네요. 확실히. 예.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네요. 그 왼쪽은 지금 1단 로켓 엔진 가이드 핀이란 걸 펴가지고 자세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 착륙할 때 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 또 재활용해야 되니까. 네. 지금 박수는 왜 넣는 거죠, 또? 이제 단분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됐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왼쪽 같은 경우는 1단 로켓 엔진이 되겠고 가이드 핀 펼쳐가지고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력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그 원하는 위치로 자세로 해서 착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2단 로켓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켓 엔진 노즐에 붉은색으로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열을 받아서 이제 온도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네. 그 세로로 약간 곡선 경계된 면이 네. 지금 지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그럼? 네. 저기 지금 오른쪽 화면이 지구라는 거죠? 오른쪽에 지금 지평선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왼쪽의 화면은 1단 로켓이 분리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재활용 로켓이기 때문에 1단 분리체에서 저렇게 날개처럼 펴져 있고 저걸 이용해서 정해진 궤도에 떨어져야지 그것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2단 추진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맞습니다. 예. 네. 펠컨 9은 기본적으로 누리호와 다르게 이제 2단형 발사체입니다. 네. 1단과 2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발사체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게 단분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단이 지금 이제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형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2단은 계속해서 이제 고도를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굴란지 포인트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예. 네, 왼쪽은 분리된 1단 발사체,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2단 발사체와 다누리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와 화면이 저렇게 예. 우주 밖에 지구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명한 화면을 그 제공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저것도 다 발사 용역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지는군요. You can also see some action on the left 네. side of the screen. We see some 다누리 발사체가요, 총 중량은 549톤, 총 길이는 70m, 외부 직경은 3.7m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오른쪽이 지금 가고 있는 발사체인데 1단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때보다 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1, 2단은 액체 추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액체 추진이 보편적인 그 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펠컨 9도 우리 누리호하고 동일하게 그 등유 계열의 우리 이제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기름과 비슷한 등유 계열의 케로신이라는 연료하고 그다음에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동일한 추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들이 다 지금 액체 추진제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다른 추진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메탄이랄지 아니면은 수소랄지 이런 기체네요. 그것도 상온에서는 기체지만 이제 네. 이것들을 극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서 액체 상태로 이제 담아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극저온 연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극저온 추진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엔진들은 이런 메탄 엔진들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뭐 50년대, 60년대부터 성능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사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이요. 왜 저 똑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실시간 화면입니다. 스페이스 X사가 보내주는 화면이고 왼쪽과 오른쪽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왼쪽은요. 일단 추진체가 분리가 됐고 재활용 로켓이기 때문에 그 추진체가 어느 지정된 공간으로 착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개 같은 게 지금 펴져 있고요. 오른쪽은 2단 추진체가 이제 지구 밖을 떠나서 우주를 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고 오른쪽은 지구 밖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렇게 현장 화면 저렇게 선명한 화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보면 다시 뭐 하늘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불이 잠깐 네, 보였을 텐데 보여요. 이제 위에 올라갔다가 고도로 올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중력에서 이제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증가되는 속도로 지면까지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감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이제 추력을 만들어내서 일종의 그걸 이제 역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제 지구 궤도에 지구 대기권에 거의 가깝게 들어왔을 때 엔트리번이라고 해서 이제 감속을 한번 시키는데요. 그 네. 과정을 좀 전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면은 이제 2단 추진체가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2단 추진체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페어링까지 또 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떤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일단 예. 페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주공간에 올라가면은 이제 공기와의 마찰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네. 우주공간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더 이상 많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분리한 모습이 안 보여서 네. 지금은 저희 상황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모습과 지금은 좀 다른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분리체가 날개를 피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역추진을 해서 예. 지금 속도를 감속하면서 네, 지금도 불꽃이, 예. 하고 날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거리면서 그러네요. 그 자세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실제 우주 발사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디 정확한 저 착륙 지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우와. 네, 해상에 있는 착륙지점. 아,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스페이스 X사에서 보내주는 펠컨 9 그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착륙까지 일단 로켓 추진체가 어떻게 저렇게 착륙하는 과정까지 쭉 선명하게 보여줬고 정확한 궤도로 목적지에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현재 발사된 지 한 10분 정도가 지났고요. 예. 1단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현재 정해진 지점에 안착까지 한
장면 보셨습니다. 예, 지금은 좀 전에 발사 장면 아직까지 지금까지 모습은 성공적인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직 결정은 몇 시간 후에 발표를 당국에서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분위기만 한번 어떤 느낌인가 성공에 대해서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볼까요? 일단은 발사체 입장에서는 1단까지는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 그거는 발사체 입장인 거고 우리 다누리 입장에서는 아직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발사체는 우리는 다누리 잘 안내해줬어. 보내줬어. 이제 앞으로는 다누리가 쭉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을 근데, 메이저까지. 근데 아직 2단이 남았기 때문에 예, 예. 2단의 발사체 역할이 좀 남아서 예. 그거까지 일단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발사체 업체와 이제 다누리의 책임이 이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은 발사 당시의 장면이고요. 지금 오른쪽은 현장 생중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오른쪽에 지금 지구처럼 보이는데 궤도가 두 가지 그 선이 있네요. 저거는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 있는데 저거는 어떤 선인가요? 아마도 그 폐경점에 가는 선과 다시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선을 지금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 스펙 세사에서? 네, 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왼쪽은 발사 당시의 장면이고요.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현장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전에 무슨 창밖에 햇빛 비치는 그런 느낌인 예.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지선에 정확히 착륙했던 겁니다. 기둥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오른쪽 일단- 그럼 조금 전에 그 네, 일단 그 로켓이 아까 착륙한 지점? 예, 아까 카메라 영상에서는 이제 그 바지선 착륙 지점을 보고 화면이 끊겼는데 예, 예. 네. 지금은 봤더니 이제 무사히 서 있는 걸 보니까 기립돼 있는 걸 보니까 네. 정확하게 제대로 착륙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선을 보면은 그 궤도에 잘 그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언제쯤 성공이다 아니다 언제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한데요. 예. 네. 일단 한 45분쯤, 그러니까 고도 한 1,655km쯤 되어서 이제 다누리호가 2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과정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궤도에 달 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 궤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1시나 2시쯤 되어야지 실제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진입을 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가 판별이 될 거고 그 과정이 다 정상적으로 되면은 상당 네. 부분 이제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이 이제 3분할이 됐습니다. 왼쪽에 작은 두 개의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화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 화면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왼쪽은 일단 분리했을 때 그 떨어지는 일단 그 추진체고요. 이 오른쪽 중간 정도 왼쪽이 두 번째. 저건 뭘까요? 저희 이제 방금 다시 페어링이 바뀌었네요. 분리된 것 같은데요. 네. 아, 페어링이 분리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너무 짧아서 예. 판단하기가 좀 판단이 어려운데 어렵죠. 예. 예, 일단 분리가 뭔가가 이제 분리돼서 그 분리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페이스 X사의 영상을 이제 받아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화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 달 탐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이렇게 달 탐사국인데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누리호도 발사를 성공하고 또 이렇게 달 탐사선까지 성공을 하고 약간 올해는 우주의 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 7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리호가 발사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잖아요. 네. 이번에 달 탐사 다누리 성공하면 또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77 기억하기도 좋은 숫자예요. 예, 이제 오후 한 1~2시쯤에 이제 정부에서 당국에서 발사 성공 여부를 발표해 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신 그 달 전이 궤적 진입 절차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로 달까지 가면 3~4일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뭐 연료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힘을 받아서 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힘의 균형점, 그러니까 둘 사이의 힘이 균등하게 중력이 영향을 안 미쳐서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만 힘을 줘도 크게 이렇게 가속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그 궤도로만 들어서게 되면은 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구의 중력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에너지를- 갔다가 방향을 이제 달 쪽으로 틀어서 다시 그렇습니다. 거꾸로 네.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당겨주니까 네. 네.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서도 달에 네.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 궤도가 가는 그 진입하는 방향이 약간 나비 모양으로 되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탄도형 전이 방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달에 접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식을 나사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섀도우캠이 가서 이제 달의 그 영구 음영 지역을 이제 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전체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아르테미스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어디에 착륙을 할 건지를 찾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런 그 미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지금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다누리호가 이제 중량이 늘어나가지고 예. 그냥 원래의 계획대로 가면은 1년에 미션을 다 수행을 못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이제 제안했던 방식이 섀도우캠을 실어서 운용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연료를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궤도 설계를 같이 네.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네네. 제안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연료 소모는 좀 줄어드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궤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험 위성을 발사할 때 처음으로 수립한 방법이고 예.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2011년인가에 한번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연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방법을 제안한 건데 이제 나사에서는 기술을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해서 보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형식으로 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이 기술도 우리 기술이네요. 상당 부분 우리 연구진들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네, 달 궤도에 진입하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 나비 모양을 거쳐서? 예. 지금은 저 궤적이 그 연료는 소모율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구에서부터 156만 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심우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좀 그 우주 방사선의 영향이라든지 네. 온도의 극심한 변화, 그다음에 정밀한 자세 제어 조정 등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네. 많이 있는 좀 어려운 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12월 말쯤에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직접 많이 간다면 네. 3, 4일 걸릴 거를 한 넉 달 반에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화면에 나온 심우주 지상 시스템 개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가는 내내 어쨌거나 우리 이제 지상국에서 다누리를 항우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지상국에서 다누리를 이렇게 통제를 할 텐데 예. 그럼 이제 그 지구하고 다누리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안정적인 통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정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려면은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안테나를 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네네. 네, 신호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이 여주에다가 굉장히 큰 안테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직경이 한 38m 정도 되는. 아. 네. 한 18m 이상 되면은 아마 통신이 여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이제 한 38m의 굉장히 큰 안테나를 세웠고 좀 전에 화면에 보였던 그 안테나가 그 안테나입니다. 아, 예. 네. 일단은 지금 발사 뒤에 1시간 뒤부터 지상국과 교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상국이 지금 저 여주에 있는 지상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 후에 지금 이제 아마 지금쯤일 것 같은데요. 네. 곧 네. 있으면 이제 호주하고 한번 먼저 호주에 있는 아, 지상국 먼저 한번 견신을 먼저 한번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상국 아까 보였던 여주에 있는 지상국하고는 예. 이제 1시간 뒤쯤에 저건가 보죠? 지금 저기 안테나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아닌가?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제 큰 뭐 직경 40m 되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여주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교신이 되는데 그 전에 발사체 우리 그 다누리에 6개 탑재체가 실렸잖아요. 네. 5개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고 하나는 섀도우캠이라고 나사에서 이제 같이 제공해줘서 나사도 어쨌든 그 유인 달 착륙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국 나사와 우리 측이 같이 그 협업을 해서 그렇게 교류를 해서 우리 발사체에 미국이 원하는 그런 탑재체도 실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의 어떤 협력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다누리호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력의 성장세,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누리호도 그렇고 다누리호도 그렇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을 이제 협력적인 파트너로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KPS랄지 뭐 이런 사업들에 이제 미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우주 기술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네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아, 굉장히 빠르게 네. 높아지고 과정이다. 있다. 빠르게. 네. 예. 그렇게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다누리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지난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2008년에 기획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할 건지 어떤 요구 조건을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도출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제 네. 2016년에 이제 그 국가의 예비 타당성 과제 그 사업 그 평가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배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고요. 네. 중간에 좀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위성에는 좀 강점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선에는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는 좀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다음에 인원도 좀 다른 위성 사업에 좀 투입되다 보니까는 또 신규 인원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부침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항우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연료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위성체 탐사선의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부족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궤적을 설계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이제 그 오늘날에 이제 발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18년까지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2020년으로 연기가 됐고 또 그리고 이게 또 2022년 7월로 연기가 됐는데 또 결국에는 8월 5일 오늘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연기가 될 때마다 과학계에서는 좀 조마조마하고 좀 힘든 시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 있습니다. 이 일정을 뭐 개발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일정이 이제 현재 기술 수준에서 구현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수나 뭐 어떤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대응하느라고 정해진 시간을 좀 소모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네. 너무 무리하게 기한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은 좀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후에 그리고 이제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수립하는 것이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더 그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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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누리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오늘 발사된 다누리가 발사가 성공이 된다면 그 이후 일정은요. 12월 16일에 달 궤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일, 12월 31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누리의 임무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12월 16일, 12월 31일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발사가 이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2월 18일, 뭐 1월 2일 이렇게 연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늦게 출발했으면 예. 이틀 늦게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예. 그냥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왜 아무리 뭐 예비 기간이 있대요. 7월 31일에서 9월 9일까지가 발사 예비 기간인데 이 기간에 언제든 발사해도 일단 달 궤도 도착일은 12월 16일 고정. 임무 궤도 진입은 12월 31일 고정. 어떻게 고정이 되죠, 날짜가? 예, 아주 쉽게 생각하면 거리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는 겁니다. 아, 네. 너무 간단한 건데. 예, 그렇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도 달 전위 궤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평형점에 갔다가 되돌아오기 때문에요. 추력을 조금만 높여도 각도가 굉장히 크게 붙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원래 애초에 당초에 8월 중 내에 어느 날짜에만 발사를 하게 되면 예. 12월 16일에 정확하게 도착을 할 수 있게끔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우주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네요. 접근을 쉽게 했으면 속도 좀 빨리 내면 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지 뭐 이런 거였네요, 결국에. 네, 이렇게 다누리가 달의 궤도에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루에 이제 12바퀴 달을 공전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임무 중에 뭐 많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앞서 말씀드린 뭐 다양한 동영상을 이제 거기서 틀어서 이게 지구에는 어떻게 도착을 하는지 또 살펴보고요. 달 주위를 돌면서 지형을 관측하고 또 달 표면의 전체 편광 지도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편광 지도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편광 지도가 뭔가요? 네, 편광이란 것이 이제 빛을 쪼여주면은 네. 그 빛을 받은 그 물질의 표면 상태나 뭐 구성 원소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우리도 평광 선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달 표면을 그 다누리가 공전하면서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면은 이제 거기에 편광 특성에 맞는 물질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예. 그럼 그 물질들의 분포를 좀 다시 재구성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런 여러 가지의 임무가 다누리에 부여돼 있고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게 다누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럼 저 임무를 왜 수행해야 하는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달에 가서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왜 저런 임무가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달을 너무 잘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앞으로 달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는 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쓸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레이저 분광기 같은 거, 감마선 분광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용도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물이랄지 아니면은 뭐 헬륨 3라고 하는 자원이랄지 이런 자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그 섀도우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달에는 이제 물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극지방에 굉장히 많은 물이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있을 네.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 네. 근데 물은 우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 인류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주 자원입니다.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은 그 생물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거 말고도 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산소가 나오잖아요. 네. 산소는 당연히 또 호흡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 또 산소 외에도 수소가 나옵니다. 네. 이 수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연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지 않았던 이제 극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르테미스의 이제 프로그램의 그 목적이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극지를 가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항로도 되게 어렵고, 네,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요. 네. 지금 우리의 궤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극지 쪽에 있는 지형이랄지 아니면은 뭐 위치 뭐 모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지도를 구축하는 게 이번 궤도선에서의 또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달에 가려고 하는 목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 탐사에 도전을 했고 또 최근에는 중국도 뭐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가 이렇게 달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냉전 시대 구소련과 이제 미국이 60년대 이제 서로 국력을 경쟁하느라고 이제 달을 탐험했었는데 너도 갔어, 나도 가야지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예, 이념 전쟁이었죠. 그래서 예.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경쟁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기술이 발전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계획 자체가 돈이 너무 그 당시로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달을 여러 번 가니까 이제 점점 그 일반 사람들에서도 흥미가 적어지고 하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중단이 됐었고 네.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우주 강국인 이제 일본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까지 각자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아폴로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또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해가지고 기술 시험적인 성격에 의해 가지고 달을 많이 탐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위성의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궤도선, 그다음에는 착륙선, 그다음에는 로버 이런 식으로 하나씩 5번을 보냈는데 한 번 보낼 때마다 이제 진보를 이루면서 기술적인 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달에 다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들의 우주 기술을 제일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이 이제 달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아르테미스나 여러 가지 이제 우주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을 전초 기지로 삼아가지고 예. 달의 자원을 이용해서 좀 더 화성이라든지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에 있는 광물도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달리 이념보다는 예. 경제적인 이윤이나 그 다음에 또 각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력의 그 향상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또 기술 갖고 있는 우주 기술의 어떤 시험 성격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화 중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인 달 착륙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다시 이제 1969년에 달을 갔었는데 네. 다시 달에 이제 직접 인류가 또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어요. 네, 그 이후에 달 밟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돼 있잖아요. 그 같이 연구하는 그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인 달 착륙선을 만들면 언제 달에 사람의 발을 디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시점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2028년인가요? 아마 2030년 이전일 것 아.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누리호를 발사한 게 달 탐사선 중에 달 궤도선이잖아요. 달 궤도선이고 우리 말씀하신 순서가 그 다음에 달 착륙선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이제 로봇도 이렇게 띄워서 가는 게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화성에 로봇을 띄운 다음에 거기서 무슨 성분도 어느 통에 조금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달 궤도선을 발사한 게 달 착륙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달 착륙선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기술 로드맵에 이미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실제로 2031년에 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달 착륙선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발사체 이제 팰컨 9과 같은 예. 이 네.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달에 가려고 달에 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겠네요. 그 예를 들자면 그 고흥에서 그 누리호에 다누리를 싣고 띄운다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유사한데 엄밀하게 누리호는 아닐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예, 예. 네. 지금 예를 누리호는 들어서,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누리호가 지금 아마 올해 혹은 내년 초반에 이제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될 텐데요. 네. 네. 그 종료된 사업 이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후속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사업에서는 누리호가 예를 들면 300톤의 추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한 500톤 정도의 추력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사이즈가 훨씬 더 큰 발사체가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예. 이 발사체가 한 10여 년을 걸쳐서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그 달 착륙선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8시 8분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 우주국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발사된 지 좀 덜 됐는데요.
오늘 일단 오후에 발사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다누리가 계획대로 달 궤도 탐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달 탐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이균호 세종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한 그 저녁 7시 8분쯤에 다누리가 발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녁에 발사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 밝은 날이 보이네요. 그 만약에 발사체가 발사할 때 날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낮이건 밤이건 발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예. 스페이스X 팰컨 9도 네. 꼭 낮에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새벽 한밤중에도 흔히 발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저녁 7시쯤으로 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발사할 때는 이제 발사 창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 이제 그 투입될 궤도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방문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발사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 범위 안에 발사가 되면은 이제 당초 목표했던 위성이나 아니면 우주 비행체 탐사선의 그 원하는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다누리라는 이름도 참 입에 착착 달라붙고 예쁩니다. 그러게요. 다누리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지어졌나요?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당선된 이름인데요. 네. 그 달과 누리다에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네. 그 카이스트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네. 이제 달을 가서 다 누리고 오너라라는 뜻으로 해서 달 누리에서 다 누리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후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 공모전을 했는데 네. 다가온, 미리 온, 달에 온, 별마루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게 예. 표를 가장 많이 받았나 보죠. 네. 다누리.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선물까지 여기 나오네요. 지금 카이스트의 신소재 공학과 박사과정에 하태현 씨가 네. 대국민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저 달 탐사선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런데 달과 다 누려라 누리다는 그 조합해서 네. 다 누리로 공모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아마 그분에 대한 뭔가 그분의 소감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많이 하고요. 그 언론에서 인터뷰 하겠는데 예. 예, 성공이 되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다누리를 저희가 지금도 저희 화면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양 옆에 네모난 패널 같은 게 있잖아요. 저거는 뭔가요? 예. 저거는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주에 올라간 위성체나 탐사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도 있지만은 배터리에 이제 저장할 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전지 셀이란 거를 이제 판에다가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펼쳐서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전력을 그 탐사선 내부에 네. 전기 전자 부품에 공급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태양을 안 볼 때는 이제 배터리에 충전해 놨다가 이제 배터리에 있는 걸 사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그 태양광 패널. 예, 예. 옥상에 맞습니다. 설치된 그런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네, 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누리를 보니까 색깔이 검은색이더라고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렇게 이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체, 위성과 같은 것들, 다누리와 같은 것들은 이제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예. 네. 크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건데요. 네. 한 가지가 방사능에 의한 정전기에 의한 효과가 있고요. 어. 다른 하나는 우주에서는 이제 공기가 없다 보니까 태양을 받는 쪽에서는 온도가 되게 뜨겁고 예. 태양 반대편에서는 온도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안 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둘 사이에서의 온도에 의한 열에 의한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성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막 형태의 이제 단열재 같은 것들을 씌우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전기가 충전이나 방출이 되게 잘 되게끔 이제 전하가 잘 이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네. 네. 그 단열재 바깥에 까맣게 보이는 예. 그 블랙캡톤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씌우거든요. 네. 그 물질이 이제 까만색이어가지고 네. 전체가 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거는 네.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밖에 그럼 알록달록한 것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블랙캡톤 자체의 물질이 이제 네. 까만색이어가지고요. 그 더 추가로 밖에 더 쌀 수는 없는 거군요. 다른 걸로.
그러면 역할이 많이 뭐 그렇죠. 감소되지 기능이 않죠? 좀 떨어지겠죠. 아, 네. 기능이 떨어져서. 예. 그렇군요. 색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새롭네요. 예. 네, 일반적인 인공위성은 보통 금색으로 예.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또? 그 반사를 좀 잘 시켜가지고 열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다누리는 그 지구를 도는 위성이 아니고 심우주를 가다 보니까는 예. 좀 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영향과 그다음에 극심한 온도 편차를 고려해서 네. 새로 이제 다른 형태의 그 단열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우주라는 말이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데 심우주 뜻이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같거나 그거보다 먼 거리에 있는 우주 공간을 심우주라고 합니다. 또 그 다누리를 보고요. 세계 최초 임무 탑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럼 이 임무를 탑재했다는 게 세계 최초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탑재체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좀 전에 그 얘기했던 뭐 우주 인터넷 시스템 같은 거, 우주 인터넷 통신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예, 그 다누리 여섯 개의 탑재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임무가 각각 주어져 있잖아요. 그 탑재체마다. 그러면 세계 최초라는 말이 앞에 붙을 정도면 전 세계에서 다누리의 그러면 그 성공 여부 그리고 다누리가 추진한 임무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각 세계 나라에서도 기대하는 부분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가서 이제 어쨌거나 달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장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여러 달에 대한 미션들이 이제 혹은 임무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거에 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잠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하면서 일반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고 두 분과 계속해서 다누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오늘 8시 8분에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45분 후에 발사 45분 후에 예상된 궤적에 진입을 해서 발사 1시간 후에는 지상국과 최초 교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시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부에서 당국에서 교신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과기정통부에서 내용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신이 만약에 된 이후 또 거기서 정리된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교신은 1시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교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신 되기까지의 중요한 지점은 뭐가 있죠? 네, 일단 그 발사체와 이제 다누리가 분리된 다음에 다누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통신 장비를 작동을 시켜서 이제 그 지상국과 통신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을 펼쳐서 스스로 이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상국과 이제 교신이 그 다음에 이제 교신이 된다 그러면은 지상에서 이제 그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누리를 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교신 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가장 네. 발사된 다음에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원래는 9시 7분쯤에 이제 최초 교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교신 관련된 상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을 좀 짚어볼까 해요. 오후 1, 2시쯤에 또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지켜보면 되는지 그런 타임라인을 짚어주실까요? 이제 다누리호가 자기의 원래 본 궤도에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후 발사 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에 한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4시 한 4개월 반 정도 이제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날짜로 12월 16일이 되면 이제 달 궤도 근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번의 감속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15일 동안 보름 정도 이렇게 계속 감속 과정을 거쳐서요. 달 극지를 포함하는 원궤도로 이제 궤도를 바꿉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 궤도로 이제 고도 달 표면에서부터 100km 상공의
달 극지를 포함하는 원궤도 형태로 이제 궤도선이 돌게 되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궤도에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달 정도 그 좀 전에 내내 얘기했던 6개의 탑재체에 이제 네. 시험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들을 다 하고요. 특히나 영상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2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실제 계획되어 있던 이제 미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 과정이 다 끝나야지 예. 이제 네. 여기까지 가야지 실제 다누리호는 이제 미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게 될 텐데 음.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미션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주 인터넷 시스템, 우주 저도요. 통신 쪽을 지금 가장 궁금해요. 유력하게 보고 저기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세계 최초로 시도된 기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우리 이긴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신 우주하고의 그 지상하고의 통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션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대부분의 미션이 다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가서 우리한테 뭔가의 정보를 전달을 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저는 가장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미션 무엇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섀도우 캠이 달의 극지방을 촬영해서 물이 있는지 흔적을 찾는 게 이제 그 다음 우주 개발 프로젝트의 어떤 중요한 초석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성공이 된다면 이제 나사와 이제 우리나라, 미국,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간의 어떤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탑재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국내 기술 연구진들의 기술력이 또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너 어디야? 뭐 문자로 나 달이야.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을 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누리 발사체가 다누리 그 달 탐사선이 가로 세로 높이가 2m씩 보통 약 2m씩 직사각형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양 날개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 총 길이가 한 6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태양 전지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사체하고 이제 다누리 탐사선이 분리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지상과의 통신망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시간 동안 이제 우주에서 혼자 이제 그 비행하는 동안 이제 전력을 스스로 생성해야 되는데 예. 태양 전지판이 잘 전개돼야만 이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됩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누리 안에 있는 각종 전기전자 부품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태양 전지판이 우리 그 옥상에 설치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주에서 태양이 더 가까우니까 우주에서 받는 그 태양열과 지구에서 받는 그 옥상에서 받는 태양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주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각도가 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누리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판을 스스로 구동시켜가지고 예. 태양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태양빛이 가급적이면은 태양 전지판에 수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태양빛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네. 마지막으로 그 오늘의 다누리 발사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르고요. 오후에 어느 정도 성공 여부를 알겠고 올해 말까지 돼야지 정확한 성공 여부는 알겠지만 오늘의 발사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이제 우주의 강국에 네. 이제 들어서는 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큰 하나의 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보다는 6개 나라가 앞에 있었거든요. 네. 6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격차는 생각보다 많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격차를 굉장히 따라잡고 있고요. 빠르게. 네,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그 항상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누리호도 그렇고 이번에 다누리호도 그렇고 다 7번째로 이제 네.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예. 예, 어떻게, 교수님께서 의미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 그 우주 강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자국의 기술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체나 탐사선을 원하는 우주 궤도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각 나라에 필요한 그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도 해봤고 이제 발사체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달 탐사선도 이제 달기도 진입해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 기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핵심 기술들은 다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그 이름대로 정말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또 이균호 세종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